자, 관리회계의 제5주차 원격 강의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재 40페이지 우리 PPT 파일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에서 우리는 관리회계에서의 원가는 실제 발생된 역사적 원가를 활용한 실제 제품의 원가 계산 목적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한 미래의 경영 활동을 위한 원가 정보도 필요로 하는 광의의 원가 개념도 활용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경영자가 경영 활동에 유용한 원가 정보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가 행태에 따라서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로 분류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제조원가란 무엇이며 또 제조원가의 3요소는 재료원가와 노무원가 그리고 제조경비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이 제조원가는 직접 생산 활동에 투입되는 것을 추적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나눌 수가 있고, 따라서 직접 재료원가와 간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와 간접 노무원가로 구분하여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 노무원가를 제외한 그 외에 제조활동에 투입되는 모든 원가는 제조간접원가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교재 39페이지 그림 2-8을 통해서 제조원가의 흐름에 따라서 제조원가의 계정별 기록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림 2-8의 생산 시작 전 단계, 그다음 생산 진행 단계에서는 제공품 계정, 그리고 생산 완료 단계에서는 제품 계정, 또 판매가 되면 매출 원가 계정으로 각각 흐름에 따라서 대체 과정을 통해서 대체 분기를 통해서 계정별 기록되는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교재 제 40페이지 제조원가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조원가의 흐름에 따른 제조원가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분계 형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40페이지 그리고 우리 PPT 파일 2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교재 40페이지를 보면요,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조원가의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거래를 인식하고 분계 형식으로 기록하여야 된다. 자, 제품 생산 과정을 반영하는 일반적인 거래의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예시입니다. 그죠? 자, 우선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재료를 구입했다. 플라스틱 원재료를 구입했다. 그러면 원재료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으니까 원재료는 뭐죠?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의 증가로서 차변에 원재료 얼마로 기록되면서 대변에는 이 원재료를 우리가 현금을 주지 않고 외상으로 구입했다 라고 하면 매입 채무라는 계정을 활용해서 부채의 증가로서 대변에 얼마로 분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 그리고 우리 원재료는 원재료의 추적이 가능한가 여부에 따라서 직접 재료원가와 간접 재료원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 그죠? 그래서 직접 재료원가 부분은 바로 이렇게 제공품 계정으로 바로 대체가 됩니다. 대체가 되어서 원재료 중에서 직접 재료원가 부분은 제공품 계정에 바로 대체가 되고, 제공품 자체도 우리가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되었습니다.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원재료가. 따라서 자산의 증가로서 차변의 제공품 얼마, 그리고 대변에는 원재료의 소비로서 대변의 대체 분기를 통해서 얼마, 이렇게 분기를 하게 된다. 다음에 우리가 노무원가도 직접과 간접으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다. 그 중에서도 직접 노무원가는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또 PPT 파일의 대변에 미지급 임금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편리상 이걸 직접 노무원가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대변에는 직접 노무비 또는 직접 노무원가. 그래서 직접 노무원가도 바로 제공품 계정에 차변에 이렇게 분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를 제외한 모든 제조 간접 원가는 특히 간접 재료 원가가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재료 원가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차변의 제조 간접 원가로 우리가 분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조 간접 원가라는 임시 집합 개정을 통해서 우리 생산 활동에 들어간 총 제조 간접 원가가 얼마인가 집계를 해야 됩니다. 그 집계, 합계를 내어서 일정한 원칙 하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각 제공품마다 또는 제품마다 배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원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건데 혹시 시간 되면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간접 재료 원가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조 간접 원가에 이렇게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간접 노무 원가도 이렇게 제조 간접 원가에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직접 노무 원가, 직접 재료 원가를 제외한 모든 제조 경비와 기타 제조 간접 원가는 모두 다 제조 간접 원가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 생산 활동할 때 투입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라든지 공장의 생산 활동에 소비되는 각종 소모품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비용들을 모두 다 합쳐서 제조 간접 원가로 이렇게 대체 분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조 간접 원가의 합계 금액이 집계가 되면은 이제 와서는 제조 간접 원가 총 금액을 그죠? 우리 비로소 제공품 계정에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분기를 통해서 제공품 계정에는 무엇이 발생하죠? 제공품 계정의 차변에는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 그리고 모든 제조 간접 원가의 합이 여기에 차변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그런 제공품 과정을 통해서 제품이 완성되면은 드디어 또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으로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에 분기를 하게 되고 이 제공품은 이렇게 대체 분기가 됩니다. 그리고 제품이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자 일단 기업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죠. 수익의 발생으로서 대변의 매출액 얼마로 분기를 하고 그죠? 만약에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돈을 못 받았다, 외상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매출 채권으로서 매출 채권은 자산이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 채권으로서 차변에 이렇게 분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완성된 제품 중에서 판매가 된 제품은 요번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판매된 제품의 원가이기 때문에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서 차변의 매출 원가 이런 식으로 분기가 진행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우리 교재 40페이지 밑에 보면 갈로 3의 제품 원가 계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원가 계산은 단기 중에 완성한 제품의 총 원가를 생산량으로 나누어서 단위당, 다시 말하면 한 개당 제품의 원가 계산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품 원가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공품 계정입니다. 모든 제조원가가 제조에 관련되는 원가가 제공품 계정에 다 이렇게 차변에 기록이 되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제공품 계정은 생산 요소의 투입물을 산출물로 전환시키는 과정, 다시 말하면 원재료, 기계장치, 생산력 근로자의 인력을 갖다가 투입해서 제품이라는 산출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제공품이라고 하기 때문에 또한 이 전환 과정에서 발생되는 원가를 모두 다 제공품 계정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제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제조원가는 제공품 계정에 차변에 기록되고 단기 중에 생산이 완료되면은 제품 계정에 대체되는 원가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로서 제공품 계정에 대변에 기록이 됩니다. 단기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모든 제조원가로서 제공품 계정에 대변에 기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재 밑에 제공품 계정을 보면은 차변에는 자 제공품은 제조기업의 재고자산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기에 제조 공정 중에 있던 제품이 이율되면은 이 제공품 계정에서는 단기에 기초 제공품 재고가 됩니다. 그리고 단기에 투입된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가 제공품 계정에 차변에 기록하게 되고 차변에 기초 제공품 재고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의 합계 금액 중에서 기말에
아직도 우리 회사에 12월 31일 현재에 아직 완성되지 못하고 생산 중인 그런 제공품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기말 제공품 재고로서 평가해가지고 그 금액을 차감하게 되면은 올해 순수하게 다 우리 올해에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들어간 제조원가가 얼마다라고 대변에 기록하게 되고 우리 제공품 계정의 사변의 합계 금액과 또 대변의 합계 금액은 또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재 4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제공품 재고액과 함께 제공품 계정의 차변에 기록되는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 노무원가 및 제조간접원가의 합은 당기의 총 제조를 위해서 투입된 원가이기 때문에 당기 총 제조원가라고 합니다. 당기 총 제조원가, Total Manufacturing Cost라고 하죠. 당기에 생산을 하기 위해서 투입한 모든 제조원가이기 때문에 당기 총 제조원가 라고 표현하고 이 기초 제공품 재고액은 정기 또는 정기 이전의 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가이고 단기 총 제조원가는 단기 생산 과정에 투입된 제조원가입니다. 따라서 단기 총 제조원가는 이에 따른 단기 제품의 완성이 되고 안 되고와의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품 완성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원가입니다. 반면에 제공품 계정의 대변에 기록되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단기에 완성된 제품의 원가이다. 왜 그럴까요? 올해 투입된 모든 제조용비 가지고 기말에 아직 완성되지 못한 재고 금액을 파악을 해서 차감시키면은 그 나머지기는 단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된 제조 원가이기 때문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단기에 완성된 제품의 원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단기 말까지 미완성품이 포함하는 원가이다.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그렇다.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와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그 원가의 투입 시기가 단기 이전 또는 단기 인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해 제공품 계정의 차변은 제조 원가의 투입 시기에 대해서 단기와 단기 이전의 원가 투입으로 구분하는데 제공품 계정의 대변은 단기 제품 완성 여부와 관련해서 단기의 완성품이 되었는가? 아직 미완성품인가? 미완성품은 뭐죠? 기말의 제공품 금액이 되겠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되겠죠? 원가로 구분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총 제조원가와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공품 계정에 기록되는 원가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제품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 총 제조원가와 단기 제품 제조원가의 의미와 계산 방법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조원가의 3요소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라고 얘기했다. 그죠? 단기의 제조 과정에 투입된 재료의 원가 따라서 원재료도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기초 재료 재고에 작년에 쓰고 남아있는 원재료 창고에 남아있는 원재료 금액의 평가 금액 올해 이후됐다 그죠? 작년에서 올해로 그렇게 기초 재료 재고에 그리고 단기에 구입한 원재료 매입에 그리고 기말에 또 쓰고 남은 생산이 투입되고 남아있는 원재료 창고에 남아있는 원재료의 재고 금액을 차감시키면 시킨 것이 바로 직접 재료 원가이다. 다음에 직접 노무원가는 이게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원가 회계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고 우선 직접 노무원가는 발생 기준에 의해서 당해 연도에 단기에 발생된 모든 직접 노무원가를 이야기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외에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 노무원가를 제외한 모든 제조 과정원가 아주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고 실제 발생한 원가 총액입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를 합치면 단기에 생산 과정에 투입한 제조원가이기 때문에 단기 총 제조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기 제품 제조원가 Cost of Goods Manufactured 이것은 단기 중에 완성한 제품의 총원가입니다. 여러분들 단기 총 제조원가하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하고 어떤 개념을 갖다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기 총 제조원가는 단기에 투입된 모든 제조원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올해 단기에 완성된 제품의 제조 원가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원가 투입 시기가 전기 또는 단기인지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기초의 제공품 재고액, 작년 회계연도 12월 30일 현재 아직 완성되지 못한 제공품의 재고 금액, 단기의 기초가 되죠. 기초 제공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총 제조 원가, 여기 단기 총 제조 원가 나오죠. 이것이 이렇게 플러스 됩니다. 해서 기말에 아직 완성되지 못한 제공품 금액을 평가해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라고 하고, 그것을 참하게 되면 단기 제품 제조를 위해서 투입된 순수한 제조원가이다 라고 해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단위원가,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 다 공부했다 그죠? 제품의 단위원가라는 것은 한 개당, 우리 제품의 한 개당 원가가 얼마인가 하는 부분인데,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 여기 나왔죠? 단기에 완성된 제품의 제조원가 나누기 단기 총 제품 생산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100만원이고 단기 총 제품 생산량이 100개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산한 제품의 한 개당 원가는 얼마죠? 예, 100만원 나누기 100개니까 만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고, 참고로 여러분들 제품 원가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계정은 바로 제공품 계정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공품 계정인데, 제품 생산을 위한 생산 요소의 투입물을 산출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반영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투입,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투입과 산출, 완성된 제품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원가를 바로 이 제공품 계정에서 다음은 교재 42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재 42페이지, 우리 PPT 파일 4페이지다, 그죠? 제조기업의 재무제표와 제조원가 명세서, 그죠? 자, 우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제조기업의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손익계산서는 상기업의 재무상태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 여기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조기업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상품 매매 기업, 우리가 상기업이라 그랬다 그죠? 기업의 종류는 제조기업과 상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품 매매 기업, 상기업의 경우와 비교해서 기업 내부에 제품 생산 과정을 포함하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상기업은 제조기업에서 완성된 제품을 상품으로 구입해서 판매하죠. 때문에 상품 매매 기업에서는 제품의 생산 과정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품 매매 기업의 경우와 비교해서 제조기업의 재무상태표는 기업 내부에 제품의 생산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제조기업의 재무상태표는 상품 매매기업, 상기업과 비교해서 재고자산의 종류가 차이가 있다.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회계학 원론 시간에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기업의 종류, 그리고 기업의 종류에 따른 재고자산의 종류. 자, 서비스 기업은 일단 지식과 정보니까 재고자산이 있을 수가 없다. 상기업은 완성된 제품을 상품으로 구입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팔지 못하고 남아있는 상품, 그것만이 재고자산이다. 그런데 제조기업은 재고자산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구입한 원재료 중에서 단기에 생산에 투입하고 남아있는 원재료 창고에 남아있는 원재료, 재고자산이죠. 그 원재료의 재고자산. 그리고 제조 공정 중에 있는 아직 완성 과정에 있는 그러한 정품의 재고, 그것도 재고자산이고, 또 제품을 다 완성했지만 판매하고 우리 제품 창고에 남아있는 제품도 우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입니다. 그래서 제조기업의 재고자산은 원재료 재고와 정품 재고와 제품의 재고가 있다라고 했고, 그것이 제조기업의 재무상태표에는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상기업에는 상품 재고만 표시가 되죠. 예, 그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손익계산서는 매출 원가 계산과 보고 형식의 용어가 차이가 있다. 자,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보면요, 상품 매매기업, 상기업에서는 자, 매출액, 총수익 발생, 자, 총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원가,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상품 매입액 마이너스
그 남은 기말 상품 재고액을 차감하게 되면 단기의 매출원가가 되는 것이죠. 단기에 판매한 매출액이 매출원가가 되니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매출을 통해서 벌어들인 매출 총이익이 발생되고 여기서 판매나 관리를 위해서 지출된 판매나 관리비를 차감하면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발생되는데 제조기업의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손익계산서에는 총수익금의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해야 되죠. 제조기업의 매출원가는 기초제품 재고액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팔고 남은 제품 재고 플러스 단기에 완성된 제품의 제조원가에서 올해 팔고 남은 제품의 재고액을 평가해서 차감을 시키면 기초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원가 플러스 기말 제품의 재고액을 빼면은 단기에 판매된 제품의 매출원가를 이렇게 산출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제조기업은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를 하면은 매출을 통해서 총 벌어들인 이익, 매출 총이익, 여기서 역시 판매나 관리를 위해서 지출된 비용을 갖다가 차감하게 되면 순수한 제조기업의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발생된다. 차이는 계정 과목에 표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생산 활동이 반영되었는가 반영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제조기업과 상기업의 핵심적인 그 재무제표의 차이는 용어 차이입니다. 용어. 상품 매매업, 상기업에서는 상품이라는 표현을 쓰고 제조기업에서는 제품을 이라는 계정을 쓴다.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교재 43페이지 제조원가 명세에서 제조기업의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총액으로 표시가 됩니다. 총액으로 표시가 되지만 그 계산 과정은 제조원가의 흐름에 따른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제조원가의 3요소를 해서 제공품 계정으로, 제공품 계정에서 제품 계정으로, 제품 계정에서 매출원가 계정으로 이런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걸 우리가 봐왔다. 그죠? 이에 따라 제조기업은 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부속명세서로서 반드시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별도의 제조원가 명세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상기업에는 제조원가 명세서가 있다 없다? 당연히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제조기업은 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로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계산 과정을 나타내는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많은 공시를 해야 될 의무가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기업의 제품에 대한 제조원가는 영업기밀로서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조기업의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는 총액만 표시하면 됩니다. 참고로 맞습니다. 그래서 제조기업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의 계산 과정을 나타내는 표를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합니다. 제조원가 명세서는 제조원가의 3요소,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그 외의 모든 제조 간접원가, 그죠? 를 갖다가 합치면은 뭐가 되죠?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단기의 제조, 생산 활동을 통해서 총 투입된 단기 총 제조원가 요 세 개를 합치면 그죠? 그렇게 된다. 거기서 기초에 작년 말 현재로 남아있는 기초 제공품의 재고에다가 단기 생산을 위해서 투입된 모든 제조원가를 갖다가 플러스해서 기말 현재 남아있는 미완성 제공품의 재고액을 차감하게 되면 단기에 순수하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된 제조원가, 다시 말하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기업의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대외 비밀입니다. 따라서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공시를 한다든가 알려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자, 그 다음 우리 교재 43페이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요 그림을 보게 되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교재 43페이지 아랫부분 보면요. 4. 원가 정보와 관리회계 시스템 해서 관리회계는 경영자의 경영계획 수립과 실행 그리고 경영활동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통제, 여기서 통제는 컨트롤 개념보다는 매니지먼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통제를 중심으로 경영자가 수행하는 제반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관리회계는. 이에 따라 관리회계는 경영관리 과정에 필요한 회계정보 형태를 구체화하고 경영자의 다양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경영지원 시스템의 관리회계는 계획과 집행, 통제 사이클을 연속적으로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경영관리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으며 PD, C에 있다, 그죠? PDA도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을 집계하고 성과 평가를 하는 그런 관리회계 모형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기능이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우리 교재 44페이지를 보면 관리회계 모형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가 정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제조기업에서 특히 관리회계의 주요 기능과 원가 관계는 다음 그림 2-10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먼저 기업은 장기 경영 계획에 따른 단기 이익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장기 계획은 3년, 5년, 10년이지, 그죠? 보통 3년 내지 5년치 장기 경영 계획을 수립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견기업 이상들은요. 그리고 단기적인 이익 목표를 달성하고자 계획을 수립합니다. 주로 1회계연도 1년 기준으로 하죠. 물론 기업에 따라서 목표는 1년 기준으로 하되 수시 점검, 체크하는 이런 부분들은 분기별 또는 매월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관리회계 시스템은 경영 활동에서 허용할 수 있는 원가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허용할 수 있는 목표 원가, 뭘 얘기할까요? 조금 있다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습니다만은 바로 목표 원가입니다. 목표 원가. 허용할 수 있는 목표 원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예상 매출액에서 우리 목표 매출액이다, 그죠? 예상 매출액에서 목표 이익을 차감함으로써 계산되는 목표 원가는 경영 통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표로서 제조 과정에서의 표준 원가로 제시가 된다. 제조 부분의 예산 편성은 표준 원가를 기초로 해서 작성되고,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평균적으로 우리가 쭉 생산을 해보니까 때로는 1050원이 실 때가 있고 9,920원이 실 때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는 한 만원 정도 진다라고 표준 원가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표준 원가 설정하는 목적이 뭘까요? 계산을 쉽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표준 원가 다음에 한번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제조 부분의 예산 편성은 표준 원가를 기초로 해서 작성이 되고 예산과 경영 활동의 실적을 비교한 차이 분석 결과는 부문별, 생산 파트별 또는 활동별 경영 통제 및 경영 성과를 위한 핵심적인 정보로서 경영자의 다양한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널리 활용됩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상에서 살펴본 가치원가는 경영자의 경영관리 과정에 지원하기 위한 관리회계 시스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정보로 간주가 된다. 특히 예산, 목표를 얘기한다, 그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표와 경영 활동의 실적에 관한 차이 분석 과정은 제조 부분의 책임 회계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동일한 분석 과정이 판매 부분에서도 적용되어 기업의 최종적인 수익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로 산출하게 된다. 라고 하고 우리 요 그림 2-10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기업은 어떻게 하죠? 1년이나 하고 말 거다? 그렇지 않을 거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계속 기업을 전제로 경영 활동을 한다라고 우리가 공부했다. 그죠? 고잉 컨선. 항상 기업은 장기 경영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 경영기를 수립하되 주로 단기 이익 계획이라는 것은 주로 1년 1회계연도 단위입니다. 1년 동안. 예를 들면 2020년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작년 말 이전에 다 합니다. 그래서 작년 말 12월 2019년 보통 한 10월 정도 되면은 그 다음 해 이렇게 단기 이익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수익 계획,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목표 매출액입니다. 우리 회사는 2020년도에 목표 매출액은 100억이다. 그리고 우리 기업의 목표 이익은 80억이다. 그러면은 100억에서 20억을 목표 이익은 20억이다 라고 하면 수익 100억에서 목표 이익 20억을 차감하면 허용되는 원가,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목표 원가라고 하고 목표 원가를 관리를 하는 것을 원가 관리라고 합니다. 허용 원가. 만약에 허용 원가를 초과하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 목표이익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허용 원가를 초과해서 원가가 발생되면 목표 이익은 줄어들고 허용 원가를 하회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원가를 줄여서 허용 원가보다 낮아지면 목표이익은 더 높아지는 것이죠. 이럴 때는 우리가 제품 단위당 표준 원가를 일반적으로 씁니다. 한 개당 얼마 곱하기 몇 개 우리가 생산해서 몇 개 판매하고 우리 예상되는 매출액은 얼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판매 예산을 수립합니다. 판매 예산을 수립할 적에는 자 우리가 그럼 내년에 얼마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몇 개를 생산해야 되는데 몇 개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원가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목표 원가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시로 판매 변동 예산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같이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모든 기업들, 모든 사회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기업의 매출을 더 늘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는 극히 어려운 분야, 특히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 정도일 뿐이고 그 나머지는 굉장히 힘듭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우발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변동이 생기는 대로 또 매장 편성을 조정해 나가야 됩니다. 목표 매출액도 수정해 나가야 되고 목표 원가도 수정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올 2020년도가 다 지났다. 그러면 12월 31일째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 우리가 총 매출액이 얼마다. 우리가 목표는 100억을 했지만 실제 이런 코로나 뜻하지 않은 사태 때문에 한 70억밖에 달성을 못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간 실제 원가는 우리가 허용 원가가 80억인데 이거는 60억이 들어갔다. 그럼 우리가 예상했던 목표 이익은 10억 정도로 20억에서 10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판매 차이 분석을 통해서 이익 분석을 합니다. 이때도 제조원가가 왜 제조원가가 이렇게 들어갔으며 우리 이익을 목표 이익을 달성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분석을 통해서 또 내년도는 또 이런 우발적인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2021년도 단기 이익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죠. 네, 이렇습니다. 우선 오늘 이 강은요, 요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리포트는 사이버대학 과제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시간 지켜서 수강하시고 리포트도 기한 지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